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네. 밤섬 현대 힐스테이트 26평 보유 중인데 네. 현재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리모델링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네.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쪽 용산이라든지 성수 쪽에 조금 집을 이사를 가고 싶은데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나을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마포구 밤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일단 리모델링 호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호재를 네. 제외하고도 괜찮은지 향후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힐스테이트 26평이요? 예, 맞습니다. 26평. 요거 언제 사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전이면 작년도에 예, 2019년도에 매수하셨고 2019년 뭐 한 5월 정도 될래나요? 뭐 5월? 네, 뭐 5월 요때 정도. 얼마에 사셨어요? 7억 6천에 샀습니다. 7억 6천만 원. 그러면은 지금 고민되시는 게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네,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둘째 치고 용산하고 성수동 쪽을 보시는 거예요? 아, 요거를 팔고 네.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저는 살기 좋고 마음에 드는데 네. 용산하고 성수보다는 조금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 같아서 네.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쪽으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팔고 가면 될지 아니면 이쪽도 아직까지 호재가 좀 많다라고 하면 계속 보유하려고요. 아, 그러면은 일단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용산으로 가면 용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산 한 10억 초반대 아파트 서부 이촌동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 이촌로. 그러면 성수는요? 성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광진구 광장동 쪽에 광장동 쪽에? 예. 광장동 쪽. 일단 이렇게 놓고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네.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그 밤섬 힐스테이트가 여기 지금 리모델링 그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뭐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어서 네. 그 한강에 대한 뷰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장점인데 또 반면에 또 단점을 조금 얘기하자면 단지 규모가 좀 작고요. 네. 역하고 거리는 조금 있어요. 네. 역하고 한강변을 따지는데 역하고의 거리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는 역과의 거리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아파트예요. 네. 장단점이 존재하고 작년 5월에 사셨다라고 하면 지금 금액이 그래도 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금액이 뭐 사람은 뭐 이게 뭐 만족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금액이 지금 뛰어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금액 지금 10억 넘어가죠. 일단 남양은 10억이 넘어가고 네. 동양은 한 9억 후반대 요 정도. 이게 동이 두 개인데 20평대는 뭐 동양이 있고 남양이 있고 이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한강변 아파트들이 같은 남양이어도 층이 또 낮으면 또 굉장히 이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9억대라고 해도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지금 현재에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용산이나 성수 같은 곳에 비해서 네. 우리 마포가 사실 마포가 나쁜 곳이 아닌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용산이나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 요 성수 요쪽이나 뭐 광진구나 요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굉장히 수요층들이 탄탄하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 자체를 놓고 보면 용산이나 요쪽이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이것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으로는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하는 호재거리가 없고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 그 뭐 쌍용 예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 주변에. 네. 그것도 이제 리모델링 한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뷰 앞에 나오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안 되던 것도 아니고 지금 조합 설립까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하고는 틀려서 이게 뭐 세대수가 재건축만큼 많이 늘어나갖고 이거를 뭐 사업에 충당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구조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사비를 내고 네. 그 공사비를 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골조만 남겨놓고 싹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고쳐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조만 남겨놓고 짓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안에 설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새 집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못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새 집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은 물론 용산도 좋고 성수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됐는데 신규 아파트에서 이렇게 뷰가 한강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가도 거기도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물론 공사비를 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강변에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나중에 층에 따라서는 좀 틀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리모델링 해갖고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금보다 지금 매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매도할 이유 자체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의견이고 만약에 용산이나 성수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9억에서 한 10억 정도 해요. 네. 10억 사이 하는데 서부이촌동으로 가면 10억, 여기 광장동도 가면 10억일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막 쌓아놓고 거기서 막 보태갖고 가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등히 좋은 데로 누가 봐도 월등히 확 좋은 데로 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아파트 자체도 리모델링 호재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 금액에 맞춰서 움직여 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직 산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근데 여기 용산이나 성수도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파트는 리모델링 호재도 없고 너무 오래됐고 살기 불편하고 이러면 가시는 게 맞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서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네.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분담금 하고 뭐 2주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 전월세 금액하고 기타 부대 비용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들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 예, 네. 3억 정도를 내고서라도 네. 여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거보다 안 낮잖아요. 예. 안 나오면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10억에다가 네. 내가 이주비하고 뭐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서 3억, 13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억이다.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13억이다, 12억 5천이다, 12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업 진행 자체가 가다가 안 돼 버려요. 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한 2, 3억 정도 들였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내 돈 내고 내가 공사를 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상이 안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진행 자체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리모델링 한 사례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가 내가 이제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내서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하고 좀 틀리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현재 가치에서 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물론 이게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기는 한데 네. 옆에 뭐 웰스트림이나 이런 것들 시세를 놓고 봤을 때 네. 제 생각으로는 이 내가 들어간 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미면 뭐냐면 아까 그리고 네. 여기 뭐 용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분명히 구축일 거라고요. 맞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예. 근데 내가 여기를 들여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뭐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는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새 집 수준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따져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지금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거보다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정도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결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